제 15번 문제, 우리 학교 정답률 47%인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문제입니다. 이 문제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점 두 가지는, 첫 번째, 보기에서 설명하지 않은 개념 분명히 있습니다. 그 정도는 외워두자 라는 거 하나. 두 번째는 어문 규정의 내용을 원칙과 다만 1, 2, 3 같이 분류해 두자. 이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 얘기한 보기로 설명하지 않은 개념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용언이 뭔지 그리고 보조 용언이 뭔지 설명 안 해놨습니다.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, 두 번째로 이제 이 보기에서는 어문 규정을 설명을 한 거죠. 근데 요 앞까지가 이제 둘째 줄까지가 원칙이고요. 요 뒤에 나오는 다만 1, 뭐 그런데 2, 그리고 3 하는 요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두자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괄호 1, 2, 3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둡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설명 드릴게요. 먼저 보조 용언 개념 설명 안 했다라고 했죠. 미리 학습되어 있어야 됐습니다. 먼저 용언부터 설명을 하면은, 용언이 뭐냐? 용자가 활용한다 할 때 그 말이죠.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처럼 문장에서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. 얘네들처럼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. 그럼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? 보조 용언. 용언이란 말에 보조라는 말이 더 붙었으니까 서술의 기능을 하긴 하겠죠. 근데 보조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서술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본 용언에 붙어서 보조한다라는 거예요. 보조적으로 서술하는 거. 그러니까 보조니까 본래의 용언이 없으면 혼자 못 쓰겠죠. 그래서 본 용언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본 용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덧붙는 게 보조 용언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동생이 라면을 다 먹어버렸다. 그러면은 이제 동생이 이게 주어죠. 목적어고요. 그 다음에 먹다 라는 말이 이제 본 용언이 됩니다. 근데 요 뒤에 버렸다 같은 말이 보조 용언이 되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조 용언이 뭔지에 대한 걸 정리를 했습니다. 이제 보기 1의 내용을 아까 말한 대로 원칙과 다만 1, 2로 나눠 봅시다.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괄호 1, 2, 3 정도로 이제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는도 만뿐 뭐 같이 보조사인데요. 이런 보조사가 붙은 내용은 더욱더 유의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, 이 보기 1에서는 이 부분에 있죠. 마지막 보기 1의 마지막 줄 본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 두 개 나오는 것 중에 앞에 것만을 본 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라는 요 내용 가지고 뭔가 작업이 있을 겁니다. 그런 내용은 특별히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. 이제 보조 용언을 찾으러 가봅시다. 정답인 2번부터 살펴봅시다. 47%가 잘 찾아냈는데 나머지 학생은 좀 아쉽게 되었죠. 보기 2에 적어둘 만하다 밑줄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적어, 그리고 둘, 그리고 만하다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, 적어 같은 경우는 본용언입니다. 본용언. 그리고 두다 같은 경우는 보조 동사죠.
보조 용언 중 보조 동사. 의미는 어떻습니까? 유지라고 하는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에 만하다 같은 경우는 보조 형용사입니다. 의미는 뭐만하다 같이 그럴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적다는 본용언, 둘 보조 동사였죠. 그 다음에 만하다 보조 형용사. 보조 용언이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. 그럴 때는 위에 보기 1의 3번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많이 있는 거였죠. 그래서 거듭 나타나는 경우는 앞의 보조 용언만을 본 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보조 용언 두다가 되겠죠. 얘를 앞말에 붙였을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. 근데 이번 선택지에서는 본 용언 뒤에 보조 용언이 거듭 나타나는 경우이다까지는 잘 분석을 했습니다. 근데 둘과 만하다를 붙였을 수 있다. 그래서 잘못 분석을 한 게 얘하고 얘하고를 붙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. 아닙니다. 그죠? 여기 보기 1에서는 그 앞의 보조 용언만 본 용언에 붙였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붙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2번 선택지가 잘못되었습니다. 자, 다음 21%의 선택을 받은 5번 선택지를 가볼게요. 일단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선택지인데 거의 4분의 1입니다. 왜 그랬을까 보면 미음은 본 용언이 파생어인 경우다. 여기에서 많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공부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요. 왼쪽에다 적을까? 보기 2 왼쪽에 적을게요. 공부해라고 하는 것은요. 공부라는 말에 하다라는 접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.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하다를 동사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동사 하다도 있지만 이 경우는 명사 뒤에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이 경우는 동사가 되겠죠. 접사로 쓰인 경우입니다.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접사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한 거죠. 그러므로 공부하다는 파생어가 맞습니다. 요거는 파생어입니다. 그러므로 그 공부해가 파생어므로 이제 여기에서는 보기 1의 조건, 다만 조건 1과 다만 조건 2를 살짝 고려하면 되는 거거든요. 다만 조건 1을 보면 잠시 올라가 볼까요? 보면은 파생어인 경우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붙여 쓰지 않는다 했어요. 근데 붙여 쓰는 경우를 허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활용형이 이음절 두 글자인 경우는 붙여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5번 선택지의 공부해 같은 경우는 세 글자잖아. 그러니까 보기 1의 괄호 2번 조건은 해당이 안 되고 괄호 1번 조건만 보면 붙여 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5번 선택지에 공부해 그리고 보아라를 붙여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 적절한 설명이죠. 물론 여기에서 그 보아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도 역시 이제 보조 용언입니다. 이것도. 공부하다가 본 용언이고요. 보아라가 보조 용언. 그리고 두 글자가 아니니까 이제 붙여 쓰지 않는 거죠. 그래서 5번 선택지는 문제가 없었던, 오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.